이해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읽어보면 조금 그치? 녹음이 되진 않겠지. 아주 스릴 넘치네. 일단은 이 소설은 우리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서 늘 강조하듯이 당연히 얘는 문학이고 문학에 갖고 있는 특징은 어떤 줄거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건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고 그럼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건 계속 생각해야 돼. 그러면 그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뭐야? 그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뭐야? 그렇지. 인사하면 선생님 늘 얘기했잖아. 그 옛날 겨울왕국 얘기하면서 얘기했지. 괜히 우리가 인물을 보라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하고 싶은 거지? 그게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 줄거리라는 것의 구성 요소들은 인물, 사건, 배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왜 이런 인물이지? 인물에 대한 정보. 그죠? 그 다음에 인물이 어떤 사건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 어떤 사건을 말려들고 그 안에서 어떤 갈등 구조를 나타내는 것은 주제와 굉장히 밀접하고 왜 하필 이런 배경을 선택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특히 이 단원은 이 내신이 일단 그 수능과의 차이점은 이 단원에서의 그 설정 취지 이런 그 학습 목표에 의해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봐야 되고 물론 이런 것과 무관하게 출제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또 고집스럽게 이거를 또 꼭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 글씨를 나 혼자 보려고 쓴 거라 이해해. 그래서 이 단원에서 뭐냐면 다양한 맥락을 통해서 작품을 감상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작품은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 그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를 준 거야. 그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코드들이 등장하는데 이 금오신화라는 거는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김시습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분은 그 조선시대의 지배적인 윤리가 뭐였니? 조선시대는 어떤 시대였어? 유교문화입니다. 성리학. 그죠?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지배 질서가 굉장히 공고했고 탄탄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는 어때야 하고 충은 어때야 되고 효는 무엇이고 그건 목숨보다 중요하고 뭐 이런 고정관념들이 사회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선시대의 특징과 연관해서 현대사회랑 비교해 볼 수 있을 거고 여성의 신분이 되게 낮은 사회였고 당대 유교적 관습이 되게 중요시되던 그런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인물들의 특징들이 드러나거든. 여기 나오는 최 씨 부인은 어떤 성격으로 너희들은 파악했니? 그죠? 당차고 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여성상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지. 그럼 작가는 왜 이런 여자를 설정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부모가 정해주는 짝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유연애를 해요. 둘이 부모의 반대. 그지? 그래서 그러한 유교적 질서에서 벗어난 그러한 행동의 코드들이 드러나는 것 이죠? 작가의 의도적인 설정에는 그거를 깨부수고 싶었던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호 텍스트성 맥락에서 고려한다고 할 텐데 얘는 이거 뭐냐면 상호 텍스트라는 건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제 의미 여기도 보면은 전쟁으로 인한 만남과 이별이 계속 반복된다는 어떤 구절이 나와서 되게 중요해. 구조가 여기 보면 이 만남 이별의 코드가 들어가 있다는 거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뒤에 나오는 최척전하고 비교하는 학습 활동을 보셨을 건데 다른 장르 다른 텍스트과의 비교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알겠죠? 김시습이란 사람 중요하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자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되게 중요한 게 김시습이 쓴 조선 초기에 한문 소설 모음집이 있어요. 금오신화라고 들어봤죠? 금오신화의 5작품 이 글씨가 이상한데 만복사라는 절 그래서 저포라는 게임의 일종 보드게임 같은 건데 그런 걸 하는데 귀신이랑 하는 거 뭐 용궁부연록 그다음에 치유법정기 남현부주시 뭐 염라대왕 찾아가는 염자 용궁 다 어때 느낌이? 좀 초월적? 너무 초월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얘는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BTS 노래하면 갖고 있는 이거 BTS 노래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색깔 있지. 그런 것처럼 김시습 작품에도 그런 색깔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비현실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순간이동을 쓴다든지 도수를 부린다든가 뭐 귀신과의 사랑이라든가 이렇게 염라대왕을 만난다든가 용궁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전기성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야 돼요. 비현실적인 거 알죠? 그 다음에 시를 삽입하는 게 꼭 들어가요. 그래서 시 삽입을 이 사람이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이 코드를 썼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길게 지루한 너희들이 소설을 싫어하는 이유가 길고 지루해서잖아. 길고 지루한데 갑자기 시가 탁 들어가면 단조로움을 탈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 우리가 서정갈래라고 배우잖아. 서정갈래? 정서를 드러내기 아주 효과적인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사비를 통해서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정의됐죠? 자 이제 제목부터 봅니다. 제목이 중요한데 이생이라는 사람이 자 주인공 이름이죠. 보통 이생전 그럴 텐데 여기는 규장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데 이유가 있어. 규는 이렇게 엿봤다는 얘기고 장은 담너머로 엿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목에 굳이 넣겠지. 그죠? 그래서 이생과 최 씨의 인연이 시작되는 어떤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람 사이, 이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은 장애물을 뜻한다. 이런 거예요. 수업 포인트가 결국 출제 포인트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남 이별의 구조를 본인들이 파악할 수 있을 때 이게 첫 번째 만남이구나. 이게 첫 번째 이별이구나. 두 번째 만남이구나. 두 번째 이별이구나. 세 번째 만남이구나. 이제 곧 이별을 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생규장전을 포함한 여러 개의 금오신화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비현실적 요소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 금오신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고전소설이든 비현실적 요소들은 출제 요소입니다. 그죠? 잘 보시고, 사회문학적 아까 맥락, 왜 이렇게 선택했나? 오른쪽 작품계가는 원래 작품을 다 본 다음에 보는 거지만 우린 내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먼저 볼게요. 전기소설은 이거 왜 그런지 알겠죠? 낭만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이고, 비극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결말이 어떻겠어요? 비극적 천재네. 읽어봤지? 자, 이거 너무 중요해. 서술형 있니 이번에? 세 개. 만약에 서술형에서 이 주제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 말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애들이 선생님 이거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죽음을 초월한이라는 것이 포커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꼭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징 이런 거는 어떤 작품이든지 특징은 무조건 나옵니다. 왜냐면 제가 문학에서는 얘가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표현상 특징이나 서술상 특징이기 때문이잖아. 무조건 시험 문제야. 그죠?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걸 달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너희들이 이 글을 충분히 숙지해서 얘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현실의 제도가 뭐였죠? 여기서 현실의 제도 뭐였던 것 같아? 신분사회? 그치, 신분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신분차라고는 나오진 않지만, 옛날엔 어땠어? 부모님이 정해주는 혼처와 결혼을 해야 됐던 그런 사회적 구조, 그것과 맞서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홍건적인 한. 세 번째는 생과 사라는 운명과 대결하면서 이들은 사랑을 끝과 굳건히 지켜나가는 어떤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됐죠? 자, 그 김시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모순이나 문제의식이 이런 데 고스란히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죽은 여인과 사랑을 나눈다는 점에서 전기적 특성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삽입시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별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구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유불선 사장, 이게 유불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유교인데 사이사이에 불교적 요소와 도교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볼 거예요. 이거를 이 김시습이 천재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를 우리도 왜 드라마 작가 되고 뭐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특히 막 시대극 같은 거 보면 와 이거 어떻게 다 고증해? 대단한데? 라고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다룰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능력자였다. 그렇죠? 가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아주 중요하다. 줄거리를 통해서 주제를 형성하는 것이고 인물, 사건, 배경이 줄거리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정보를 찾아가면서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됐죠? 그 다음에 개성이라는 곳, 이렇게 실제 인명과 실제 지명이 나타나면 어떤 사실성, 실제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성을 제고할 수 있다, 높일 수 있다 라고 말했었어요. 이생, 인물 나오면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인물이 나오면 동그라미입니다. 왜? 아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잖아요. 인물의 정보가 줄거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그죠? 우연히 담너머로 여기도 뭐야? 딱 아름다운 여인이야. 여기 만약에 최 씨 여인이 그냥 그렇게 생겼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지? 아름다웠고. 이생에게 마음이 끌려. 여기서 만약에 최 씨가 또 이생이 별로였으면 스토리가 나아가질 않는 거야. 이건 작가가 다 아주 촘촘하게 설계해 놓은 거죠. 편지로 서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이거 자체가 현대 사회와 굉장히 다른 그 당시 사회 문화를 거슬렀던
파괴했던 그 자유연애 사상이 드러나는 것. 이생의 아버지가 여기서 또 아유 그래 이렇게 사랑하는 인연을 만나는 것도 좋은 일인데 잘해봐라 이러면 또 안 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버지 막 보내버려. 쫓아내버려. 이것은 본고적 사회 제도에 의한 이별이에요. 그러니까 이별이 어디서 나타나고 어떤 걸 원인으로 나타나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헤어져서 끝나면 줄거리가 끝나겠지. 어떻게? 막 딸이 들어 누워. 그래서 딸을 죽일 것 같으니까 간절하게 막 설득해서 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대로 끝나면 또 끝나겠지? 안 돼. 이때부터 이제 위기부터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신축년의 홍건적 동그라미 칩니다. 역사적 배경이에요. 자, 임금은 복주로 피난을 갔고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엄청 거칠어야겠지. 얘네가 젠틀하면 안 되겠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할 수가 없어, 그지? 다 개죽음을 당하겠지, 그지? 다 살기를 도모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겠어? 이생은 결국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사로잡히고 말았다. 두 번째 이별의 원인이 뭐예요? 지연아? 열심히 대답해야지 잠이 안 와? 두 번째 이별의 원인이 뭐야? 자, 근데 선생님도 이런 거 상상을 한번 해보거든. 나 같으면 여기서 정절을 지키겠나? 그러지 못할 것 같지. 죽으면 끝이잖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멋있어. 나를 죽여 삼켜버려라.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인물의 이제 성품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 같아? 강단 있는 여자, 맞아. 그리고 목숨보다 정절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당시 유교사회의 질서를 여기서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도적은 놓아여 최 씨를 죽였다. 여기서 만약에 또 도적이 너같이 정절이 뛰어난 여자는 처음이다. 감동했다. 그래서 보내주면 비극이 안 일어나겠지만 그러지 않죠.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부전하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옛집을 찾아갔지만 완전 다 불이 탔어.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찍찍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이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정서, 어떤 감정이 드러날까 생각하면서 보는 거. 어떨 것 같아?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참담하고 너무 슬프겠죠. 자, 이제부터 절정이에요. 이생은 슬픈 마음을 누르면서 어떻게 해요? 너무 억누를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훔치면서 어떻게 해? 어디로 올라갔어? 누가? 누각으로 올라갔어. 그치? 작은 누각이 올라가서 눈물을 훔치며 길게 탄식하는 거야. 어느 날 새 날이 저물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되니? 막 지난 날을 쫙 이렇게 쫙 돌려보고 그래 내가 너를 담장 넘어서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을 때 우린 그렇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다시 만났지. 나쁜 놈들이 쳐들어서 이거 막 생각했겠지. 모든 게 다 꿈만 같았다. 이경은 9시에서 11시. 3경, 2경 이런 거 시조나 이런 고전소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가 고전시가나 이거 옛날에 12간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실에 저 그런 걸로 나누는 뭐 그런 거예요. 5경으로 이건 5경 하룻밤을 5경으로 나누는 거. 자시, 축시 이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경은 그런 자축인묘 진사오미 같은 그런 패턴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룻밤을 5경으로 나눠가지고 두 번째 부분 안 중요합니다.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자, 지금 봐봐. 앞에까지는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었고 어두운 밤에 홀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달빛이 희미한 빛을 내면서 들보로 쫙 이렇게 빛이 쫙 들어오는 거야. 뭔가 이런 거 왜 보여주는 거지?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 같죠? 정신 차리고 많이 피곤해 보여. 신비로운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어.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띠리링 이럴 수가 바로 최 씨였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한데요. 뭐냐면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걸로 알고 있었어. 그지?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믿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성이 감정을 이기질 못하는 거야. 감정이 이성을 이겨버리는 거야. 완전히. 이성이 감정을 누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지만 귀신인 걸 알지만 너무 사랑하니까 뭐 말을 해. 대화.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부지했소.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기적인 요소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죠. 갑자기 귀신이 나왔습니다. 한바탕 통곡을 하더니 그간의 사정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고전소설에서 되게 잘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인물이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를 해. 지나온 얘기를 쫙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고전소설에서는 출제 요소 중에 말하기 방법도 잘 출제된다는 거
여기서는 뭐 특별히 나올 건 없지만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일들을 압축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본디 양가집 교수라고 하죠. 좋은 집안의 딸로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자 수놓기 바느질에 힘쓰고 이런 말을 여기서 왜 하냐는 거야. 수놓기 바느질 시서 인의의 방도 이게 그 당시 조선시대가 사회에서 요구했던 여인들의 어떤 덕목 같은 거였던 거죠. 자기 이런 거밖에 몰랐대. 오로지 규원가 알죠? 규원가? 규방이 뭡니까? 규방. 안여자들의 거처야. 규문이라는 건 안여자들, 부녀자들이 머무는 곳 그런 것의 법도만 알았을 뿐 바깥 일을 몰랐던. 그런데 뭐야?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 안을 한번 엿보신 후 이게 뭐야? 이생규장. 그죠? 그대가 나를 엿본 이후로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죠. 와, 너무 정말 비유적이다. 그지? 너한테 내 정절을 다 바쳤다는 거야. 적극적으로 사랑을 했다는 거야. 이런 의미야. 나는 원래 아무것도 보다 순진한 애였어. 나 진짜 공부밖에 몰랐던 애인데 선생님 고3 때 첫사랑 공부밖에 몰랐던 애인데 걔를 보는 순간 비행이 시작됐어. 나쁜 짓은 크게 안 했지만 공부 안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날 이렇게 만든 건 네가 처음이야. 알겠지?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평생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 자 그러니까 꽃 앞에서 한 번 웃은 게 첫 번째 만남이야. 근데 부모의 반대에 의해서 이별을 겪었고 다시 설득해서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가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결혼을 정말 했죠. 근데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이별. 그리고 나서 이제 죽었잖아. 죽고 나서 세 번째 만남을 이제 했으니까 앞으로 뭐가 예상되니? 이별이 예상되겠죠.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평생을 함께하려 했는데 횡액을 만나 구덩이에 뒹구게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선택했죠. 난 절개를 지켰어요. 그건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 천성이 절로 그렇게 한 것이래. 본능에 끌려서 그렇게 한 거야. 왜?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유교적 질서에 받은 바람직하게 자란 여자잖아. 그지? 근데 그게 사실은 마음같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거 대단한 거라는 거죠. 사실 인정으로는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누구나 죽으면 두렵잖아. 그지? 외진 골짜기에 당신과 헤어진 후로 자 밑줄 쳐 있군요.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를 누구예요 결국? 그러니까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 자신. 이생과 헤어진 자기 처지. 그곳에서 느낀 정서는 한이야. 한.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자 별표예요. 여기 별표. 절이는 귀중하고 절개 하고 의리. 목숨은 가벼우니 이게 다 되게 유교적 세계관이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거죠. 그죠? 쇠잔한 몸뚱이를 만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누가 불쌍히 여기죠. 막 한이 막 그냥 온몸에 배어있는 거 같죠. 너무 끔찍하다.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가 모아두어져 있고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사지 육신이 다 찢겨서 막 방황하고 있는 거야. 버려진 거야.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지금은 뭐야? 근심과 원한만이 가득 찼다. 자기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야. 그러고도 남죠.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어. 얘들아 이게 고전소설은 있잖아. 말 자체가 어휘도 어려운데다가 되게 시적이야 말들이. 그 선생님이 이해가 되고 독해가 될 때까지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 번 들어보면 또 괜찮아. 추연이라는 사상가가 있는데 피리를 불어. 자 이런 말을 왜 하냐는 거야. 적막한 골짜기라는 건 부정적이야. 그치? 그런데 봄바람을 일으킬 때 그럼 뭐야 이제 분위기가 달라질 것을 암시하고 있죠. 저도 천녀의 혼이 저승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치굴에서 삼생의 향이 그 깊은 견원. 이게 니네한테 얼마나 말이 어렵겠어. 그런데 찾아보면 별거 아니야. 치굴이라는 건 신선의 거처야. 자 신선 무슨 교? 도교적이야. 신선 알겠죠? 신선이라는 거 뭐 선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런 거잖아. 저기 뭐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무릉도 복숭아. 삼생이라는 건 전생, 현생, 그 다음에 내세, 미래까지 극히 풍겨나오니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 옛맹세를 저버리지 않고 약속하겠어요. 자, 우리가 소설에서는 또 이제 내용일치 문제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 사람 왜 찾아왔어? 최여인이 이 생을 왜 찾아왔죠? 다시 사랑을 이루려고. 그죠?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얘는 싫을 수도 있잖아, 인생은.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제 뭐 그만하죠 이럴 수도 있는데 당신도 만약에 원하신다면 끝까지 잘해보고 싶다. You marry me? 뭐 이런 거지, 그치? 다시 허락해달래. 찾아온 이유는 다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야. 이 여자는 보통 적극적인 여자가 아니야.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인이야. 이생은 기쁘고도 감격했대. 그거 내가 바라던 거야. 그러면서 회포를 풀면서 재산을 얼마나 도적이 약탈당했는가 물어봤는데 최 씨 봐봐. 아주 매력 터지는 여자야. 아주 그냥. 센스가 아주 뭐야? 그 와중에 골짜기에 다 묻어뒀대. 자, 양가 부모의 유해는 어쨌소? 아무거나 그냥 버려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둘이 정의를 나누니 자, 잠자리에 들었어. 다음 날 보세요. 다음 날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재물 찾아서. 부모님이 합장을 했어. 여기서 나타내는 것도 뭐냐면 묘소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려서 얘를 극진히 갖추었다 해서 이들이 회포를 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제 재물은 필요하니까 가져온 걸 거고 부모님의 예를 지냈단 말이야. 그지? 재물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죠? 효사상. 유교적인 효사상.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일도 안 하는 거야. 그지? 좋겠다.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다 돌아왔어. 이때부터 인간사를 게을러져서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이 기륭사에 할애하고 조문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기륭사가 뭐냐면 좋은 일 나쁜 일에 할애라는 건 예를 갖추는 거야. 옛날에 이런 걸 되게 중요시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런 것도 다 안 하고 우리가 이거를 사자성어로 두문불출이라고 하고 고전소설에서는 한자성어가 잘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당연히 챙겨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주고받으며 옛날 이러고 놀았다. 금실지락. 금실이 너무 좋아서 그들 사이에 어떤 부부간의 사랑에서 지극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야.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다. 예상이 되시죠? 뭐죠? 어느 날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이별의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이 뭔지를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복하다 보면 이해됩니다. 그죠? 처음에 담장 넘어서 뿅 갔던 거, 부모의 허락을 얻어서 다시 부부가 됐던 거, 그죠? 근데 홍건적 때문에 또 그랬지만 죽음을 초월해서 다시 만난 것.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슬픈 이별이 닥쳐옵니다. 라면서 오열합니다. 슬프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무슨 일로 그러시오 하니까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자, 여기 때 또 중요한 부분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1번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 자, 원래 고전소설은요. 구성이 탄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성을 특징이라고 하고 있거든. 되게 구성이 탄탄하지 않지. 구성도 되게 평면적 구성이고 인물들도 평면적 인물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거 치고는 비교적 작가가 굉장히 탄탄한 의도적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환생했다고 해도 되거든? 근데 얘는 명분을 이렇게 딱 집어넣는 거야. 두 가지가 있었어. 이렇게 명분을 넣게 됨으로써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설득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개연성. 들어봤죠? 그러할 연자야. 필연성. 그렇게 그랬겠네 라고 독자를 설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해서 잠시 시름을 잊게 해준 거예요. 하지만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신혈을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역시 얘도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삽입시의 역할은 물어봅니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언제겠어요? 홍건적이겠죠? 시니까 여기 숨겨져 있는 뜻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좋은 것들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원앙도 짝을 잃었네. 어떤 상태? 죽음을 맞은 최 씨의 비극적 상황을, 그죠? 여기저기 흩어진 애골 누가 무려주겠냐 라면서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으아, 그죠? 무산선녀. 자, 선녀 이제 죽어서 선녀가 된 거죠?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그렇게 표현한 거야. 이제 선녀가 돼서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깨졌던 거울이, 자, 깨졌던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이제 깨졌던 거울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거울이 인연이란 말이야. 근데 깨졌던 거울이 뭐야? 갈라진 둘. 2번 헤어졌었어. 언제? 부모 반대와 홍건적 때문에. 그런데 겨우 다시 붙여서 이제 커플이 됐는데 또 다시 갈라진대. 세 번째 이별을 말하는 거죠. 다시 갈라지는 건 세 번째 이별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한번 이별하면 이제 더 이상은 그죠? 내 생각 이게 그냥 전쟁 중에 갈라져도 만나기 힘든데 생과 사의 경계에 있어서 이제 죽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둘 사이가 아득하니 하면서 세 번째 이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라면서 이제는 절대적으로 거리감을 확 주게 되죠. 이승과 저승의 경계. 다시는 이게 더 만날 것 같지는 않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제 세 번의 만남과 이별로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이 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이러니까 뭐야? 죽음을 초월한 간절한 사랑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러면서 또 괜찮은 여자랑 재혼하거나 이러면 주제를 구현할 수 없죠? 제가 따라 죽겠다고 그래.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최씨 부인이 그럼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야.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또 나와.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뿔뿔이 흩어지고 풍비박산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버려져 있는데 당신 덕분에 내가 뭘 하게 됐어? 어부에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장사를 지내야 된다? 무슨 가치관? 효. 당신 덕분에 당신이 천성이 후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워서 할 수 있었어요. 당신의 정성에 너무 감격하지만 나에 대한 부끄러움. 난 당신을 지키지 못했잖아. 그지? 어떻게 지켰겠어. 얘도 개죽음을 당했겠지.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에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그랬더니 여기서 그럴까? 이러면 이상해지지? 뭐라 그래?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다. 귀신의 명부에 있고 나는. 우리는 처지가 다르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면 이렇게 해서 운명의 법도를 어기면 단지 저에게만 죄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가 될 거예요. 역시 헤어져야 되는 명분이 정확하게 있는 거죠.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나 흩어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뒹굴. 근데 왜 둘이 이걸 안 했을까? 몇 년 동안. 나 이게 지금 장애를 아직도 안 찾고 있었어. 눈물만 줄줄 흘렸다. 이런 데서 이제 약간 허술하죠. 부모님은 했는데. 부모님은 하고 그지? 자기는 안 하고. 자,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거 다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그녀의 유고를 거두어 부모님 곁에 묻어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재혼해서 잘 살면 주제교훈이 어려우니까 추억을 생각하다가 상사병에 걸려서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곤 맙니다. 자, 마지막 부분 또 독특한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마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에서 갑자기 확 거리가 딱 생기면서 이게 어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같은 느낌을 확 주죠. 마지막 부분 이 두 줄에서. 자, 이것은 하나의 이사인과 최여인 사이의 러브스토리 이 이야기는 그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설화적 기법이라고 그래요. 설화라는 게 뭐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되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저리를 사모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라면서 마치 할머니가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느낌 같은 거야. 그래서 왜 영화나 만화,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할머니가 이게 이제 손주들이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래 옛날 그러면서 막 이제 바뀌고 마지막에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러고 딱 덮는 그런 느낌을 지금 여기서 구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소설 치고는 굉장히 다채로운 것들을 했어요. 자, 우리 아까 잠깐 살짝 놓쳤는데 삽입시의 역할. 작품의 분위기를 설명해 주죠. 전체적으로, 그지?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암시할 수 있어. 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막힐 거라 그랬어. 나는 저승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방향을 암시하고 주제가 즉각적으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인물의 정서, 심리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전달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중요해요. 이거 정기성과 그 기능. 아마 학교에서 필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교사용 교과서기 때문에 애절한 사랑이를 엮어내고 만남과 이별을 통해 서사적 긴장감을 부여하고 작품의 주제의식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사랑과 이걸 지켜내려는 의지를 드러내기에 죽음만한 게 없죠. 자, 넘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학교에서 하셨을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2번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1, 2번도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다 중요합니다. 3번 이거 혹시 했어요? 최척전? 우리 최척전 근데 수업 시간에 했어. 기억나? 최척전 한 거 기억나? 자, 근데 최척전에서 뭐가 중요해?
이거 했어요 학교에서? 네, 같이 했어요. 아 그럼 여기서는 이거야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둘 다 약간 비현실적이고 차이점은 응? 미생규정전은 이별로 끝나는데 최측전은 다시 근데 최척전이 비현실적이에요? 약간 정기적 특성일 때.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지? 여기 정기적 특성이 어디 있죠? 그막 우연성. 우연성. 우연성이지 여기는 정기적 성격은 없어요. 정기적 성격이 이상규정전의 특징이겠죠. 그리고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왼쪽에 우연적이고 사실적이야. 우연성은 많아 얘가. 최적전이니까 플롯이 더 탄탄하지가 않아. 좀 우연히 만나 우연히. 왜냐면 말도 안 되는 게 베트남 그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야 이게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지 일어날 수는 있는 일이죠 사실. 그죠? 그래서 얘랑 비교했을 때 이생규정전에 비했을 때는 예,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생규정전은 현실적으로 아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 오케이 고생하셨고요.